예, 안녕하십니까. 여름가 시작하면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유튜브 스터디언에서 소개를 했던 책인데요. 어, 저자, 책의 전반적인 개요에 앞서 우선 지금 느끼고 있는 그대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유연함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말 그대로 유연하게 일을 처리해 나간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책의 키워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는다고 할 때 본인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 쌩쌩한데, 그리고 지금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봅시다. 세월은 정말 빠르고요. 저도 한국 나이로 따지면 이제 45세입니다. 요즘은 어린 편에 들어가겠죠.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45세면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었죠. 금방 70, 80이 되고 언젠가는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조용히 침대에 누워서 나의 과거 지나왔던 시간을 생각해 본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봅시다. 여러분이 누워있는 침대 옆에 있는 가족들, 이제 가족은 다 떠나가고 당신 혼자 침대에 있습니다. 당장 죽기는 않겠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보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어릴 때의 추억, 가족, 아이들과의 즐거웠던 추억들, 돈, 고급차, 대저택 이런 것이 중요할까요? 전 생각해 봅니다. 좋은 추억들이 많이 떠오를 것이고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기억될지, 사후의 세계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인생이라는 연극에 있어서 이제 엔딩이고 남는 것은 나의 이름인데 참 잘 살았다 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런 잘 살았다는 느낌이 들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적인 것은 전부 남은 사람한테 돌아갑니다. 돈에 이름이 있을까요? 차에 명찰이 있을까요? 아마도 본인이 살아온 과정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근데 그 열심히가 그냥 열심히가 아닌 우리나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느낌은 어떨까요? 이 책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나, 가족, 우리나라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삶, 그것은 결국 성장하는 삶이 아닐까 합니다. 눈을 감는 그날까지 성찰하고 공유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그래서 나의 자식들,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미래에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은 더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책에서는 성장을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방안은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서 나온 방안이 아닌 미국의 실제 CEO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MBA 과정을 녹여서 만든 영양가가 아주 높은 내용들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 값진 경험, 본인이 성장하게 된 값진 경험을 언제 얻으셨나요? 이 책의 내용에 의하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 역경의 순간에 배우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즉, 역경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아주 훌륭한 기회인 것이지요. 단, 그 역경이 역경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역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역경을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학습의 마인드로 극복한다면 큰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역경 속으로 뛰어들라고. 역경은 두 가지 타입이 있지요. 수동적인 역경 그리고 능동적인 역경. 우리는 이를 도전이라고 하지요. 현실에 안주하면서 편안하게 살라고만 한다면 발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긍정적, 능동적인 자세의 학습의 마인드로 무장해서 역경 속으로 뛰어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상기의 역경을 이겨내기 위한 서브 주제들, 서브 과제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배우고 발전하고 시행착오를 하는 인간입니다. 이 책에서는 실험을 많이 하라고 조언합니다. 자기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 가령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한다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인 실행 계획을 하고 이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것이지요. 상황은 실험이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해도 우리의 멘탈은 크게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의 약점에 대해서 아시나요? 발전에 있어서 피드백은 필수라고 합니다. 이것을 안 하면 메타인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는 삶을 이루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이 피드백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피드백이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이지요. 가능한 자신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두서없이 머릿속에 바로 떠올랐던 내용이 임팩트가 컸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수잔 애시퍼드라는 분입니다. 대학에서는 주로 MBA 과정을 담당하셨고 부학장까지 지내셨던 분입니다.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 책은 총 11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장의 요약에 대해서 핵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장 경험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학습 동기를 가진 사람만이 경험에서 배운다. 학습 동기를 가진 사람이 매우 도전적인 직무를 맡으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능력과 리더십 기술을 동시에 연마할 수 있다. 경험 자체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우리는 경험에서 배우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서 의미를 도출한다.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 더욱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각 장마다 책을 읽고 느낀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1장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경험. 이 장을 읽고 경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경험 자체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에서 설명하는 경험 플러스 배우려는 의지 플러스 주도적 이 3이 일체가 돼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2020년 전으로 볼 때 저는 업무에 대한 자세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2019년 7월 어떤 업무가 있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려고 제 마음을 다잡았고 그 부분이 저의 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든 최선 플러스 의미 부여를 하였고 개인적으로 나름의 발전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장 학습을 부르는 마인드셋 열린 마음으로 현상을 바라보자. 지금 당신이 보는 것은 어떤 창으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어떤 틀을 짜는가에 따라 그것을 향한 인식과 판단이 달라진다. 우리는 성과 증명 마인드셋을 향한 집착을 끊어내야 한다. 학습 성향의 사람은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기술을 발달시키고 늘 과거의 자신보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한다. 당신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교훈과 주변의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자. 네, 여기에 대한 정리를 한번 좀 볼게요. 이 정리는 제가 이 장을 읽자마자 바로 떠오르는 것을 정리했기 때문에 좀 저에게 임팩트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좀 보고 있고요. 볼까요? 이 장에서는 학습의 마인드셋을 갖도록 하라고 조언한다. 당장의 성과에 최적화된 성과 마인드셋은 당장의 눈앞의 성과만을 위해 달려가도록 한다. 하지만 우리는 장기적으로 봐야 하고 그런 관점에서 학습의 마인드셋을 가져야 한다. 3장을 좀 보겠습니다. 3장 성과와 성장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법. 유연성을 적용한 목표를 설정하라. 미래를 글로 적어 생명력을 불어넣어라. 목표를 성취했다고 가정하고 상상해봐라.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라. 목표를 선언하라. 제가 정리한 걸 좀 보겠습니다. 목표는 글로 적고 선언한다. 고통을 목표로 승화하자. 남들과 비교하는 목표가 아닌 자기 자신과 비교하자. 과정을 중시하자. 사장입니다. 내면의 과학자를 깨워라. 실험하고 성찰하라. 학습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계획하고 행동하고 성찰하는 것이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 중의 하나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도해서 성찰 후 다음 목표에 대해서 고민하자. 정리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유연성을 강화함에 있어서 실험 계획법을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설, 테스트, 검증.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차피 실험이니까 손해가 있어도 향후 성공할 보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5장 보겠습니다. 성장 공동체를 구축하라. 피드백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 당신은 의도로 여기서는 당신이 아니죠. 맞습니다. 당신은 의도로 당신을 판단하고 남은 행동으로 당신을 판단한다. 당신이 성장하기 위해서 피드백은 필수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판단 없이 유연해질 수 없다. 대놓고 피드백을 요청하라. 학습 마인드셋을 유지할수록 우리는 타인의 피드백에 더욱 마음을 열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5장 내용을 한번 해볼까요? 피드백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닌 필수로 능동적인 피드백을 요청해라. 가만히 있으면 어느 누구도 피드백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요청해야 할까? 이메일, 직접 요청 등을 활용해라. 단, 학습의 마인드셋 상태에서 진행하고 받아들이자. 열린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발전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6장 보겠습니다. 경험에서 의미를 찾아라. 멀리 내다보며 체계적으로 성찰해라. 경험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경험은 단순히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로 무엇을 하는가가 바로 경험이다.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변 조건을 성찰해라. 성찰이야말로 사색을 고귀한 통찰로 바꾸는 강력한 방법이다. 사실을 확인하고 원인을 찾고 교훈을 배우자. 자, 제가 한번 볼까요? 내용들이 매우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성찰, 반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끊임없이 반성을 하라는 것이 포인트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실을 인지하고 반성을 하여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라. 그래야 배울 수 있다. 하루에 한 번은 성찰의 시간을 갖자. 그 방법이 체계적이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이는 성찰도 되면서 회복 탄력성까지 덤으로 올려줄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실전 보겠습니다. 감정을 학습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법.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어라. 격한 감정이 우리의 정신을 장악하면 피드백에서 교훈을 얻기 힘들다.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과 거리를 두어라. 감정의 기본 방향을 잡아주는 훈련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자. 힘과 영감을 주는 글을 찾아 읽으면 감정을 관리할 수 있다. 좌절하고 실패했을 때 억지로라도 웃는다면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다. 정신적 면역이란 파괴적 감정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7장을 좀 볼까요?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긍정적 감정에 집중을 해야 한다. 자주 오래 웃고 좋은 글을 읽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며 작은 성과라도 의미를 두어 크게 자기 자신을 칭찬하자. 인간은 철저하게 감정적인 동물이다. 부정적 감정도 나의 반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가능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나를 지배하도록 훈련하자. 자주 웃고 운동하고 감사하고 좋은 면을 보자. 8장입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환경을 이용해라. 아픈 경험에서도 교훈을 찾아라. 전환은 전환 자체에서 따라오는 과제와 더불어 개인적 성장 의지를 새롭게 다지게 하는 이상적인 기회다.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을 때 유연함의 기술을 이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도전 상황을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다. 유연성 강화 목표의 보편적인 재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있다. 전략적 사고, 의사소통 기술, 개방적 사고방식, 피드백 주고받기, 자신감 증대, 유익한 위험 감소. 외상 후 성장은 학습 지향성에 달려있다. 트라우마를 경험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삶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기치 않은 사건들은 많을 수밖에 없다. 전환 배치 등의 변화, 뜻밖의 사고. 하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긍정적인 마인드셋과 학습의 마인드셋을 갖는다면 보다 용이하게 상황 극복이 가능할 수 있다. 9장. 유연함의 기술을 알리는 코치가 되어라.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유연함의 기술은 자기주도 학습이다. 짬이 생겼을 때 코칭하지 말고 오직 코칭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라. 즐기는 마인드셋을 갖도록 유도해라. 9장에서는 정리해놨네요. 누군가를 코칭하려고 할 때 진심으로 임해라. 시간도 제대로 확인하고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며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0장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10장은 조직 문화에 관련된 것인데요. 10장 제목을 한번 볼까요? 유연성이 조직의 경쟁력이다인데 이건 유연함의 기술을 이용한 직원 개발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학습 조직과 유연함의 기술. 유연성과 학습 마인드셋을 조직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만들어라. 자사의 문화가 학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도록 만들어라. 당신의 임금 곡선보다는 학습 곡선에 더 신경을 써라. 이건 뭐라고 정리를 했을까요? 유연한 조직?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은 유연한 조직일까? 나도 회사원이다. 이 책을 읽고 요즘 회사의 트렌드에 대해서 느끼는 점은 우리 회사도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점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있어 참 다행스러운 상황으로 보인다. 이 책을 읽는 본인은 현재 우리 조직 그리고 내가 좀 더 유연한 파트, 조직이 되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 가만히 기다릴 것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학습 마인드셋과 성장하는 문화가 회사에 정착하도록 노력하고 그런 모습이 널리 퍼져나갈 때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네, 이렇게 책을 정리를 했고요. 좀 거꾸로 보이는데 자기계발 서적이 많이 있지만 이 책 역시 매우 좋은 책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이 책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를 2가지만 얘기하면 첫째는 성장, 두 번째는 학습의 마인드셋인 것 같습니다. 이 2가지만이라도 머릿속에 넣고 실천할 수 있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회사 생활 그리고 삶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